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한 강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 중반까지만 해도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말아올리는 형세로 끝이 났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오늘 크게 상승을 또 해서 1.7% 근처까지 갔는데 이제 이 정도 채권 수익률은 기술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다우는 1.4%, S&P 500은 1.6% 상승한 한 주였고요. 나스닥은 역시나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약세, 경기 민감주 강세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바로 테슬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장 중반에 600달러대를 살짝 뚫려서 599.89달러까지 잠시 내려갔었는데요. 이후 나스닥의 반등과 600의 지지선에 지지를 받아서 장 막판에 강하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보다는 크게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란 건 언제 어느 날 한 번에 반전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반전이 되고 나면 어제까지는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찬양을 합니다. 주식시장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무디즈의 테슬라에 대한 신용평가가 B2에서 BA3로 2단계 올랐습니다. 여전히 투자 적격 등급까지는 3단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오늘 시장에선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죠. 또한 3월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액트 관련하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의 심리 상태면 이건 역시 크게 주가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가치에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투자 심리가 반전됐을 때 반드시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600 지지선을 강하게 버티기는 했지만 시장의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전저점인 540의 근처인 550이나 560에서 이중바닥을 찍고 올라올 확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600달러와 71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지금 일단 팔아서 550 정도에 다시 살까? 하는 생각은 매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시도한다는 건 도박에 가깝죠. 몇 번은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크게 손해를 보는 날이 옵니다. 특히나 나스닥 자체가 어느 정도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역시 시장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그 작은 틈새 사이에서 작은 변동성을 두고 작두를 타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홀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반전을 해준다면 충분히 600을 지지선 삼아서 당분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시장이 또 안 좋아진다면 이중바닥을 찍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당분간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횡보를 할까? 우선 첫 번째로 횡보를 끝내줄 만한 요소는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4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일단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17만 대를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 4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모두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좋다면 이것은 테슬라가 재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다면 오히려 박스권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5월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완공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가 베를린에서는 향후 테슬라의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유럽산 모델 Y가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서는 또 하나의 기대작인 사이버트럭과 세미가 생산될 예정이죠.
그래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완공 소식은 테슬라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연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큰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나스닥 자체의 재상승입니다. 나스닥이 이전 9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중바닥 정도를 찍고 다시 재상승을 시작해 준다면 테슬라도 당연히 시장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므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힘을 내주는 것도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4680 배터리의 범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FSD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도 테슬라의 재상승에 큰 도움을 줄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소식은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에나 나올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는 앞에 말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나중을 위한 호재로 남겨놓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경우 다음 저항선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780 정도가 다음 저항선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반대로 지난 바닥인 540달러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은 어떻게 될까? 저는 지난 저항선이었던 그리고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는 시발점이었던 470달러 부근이 그 다음 지지선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테슬라는 전 저점인 54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에 마지막으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과 540 사이는 그 자체가 통으로 강한 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간다면 이 600과 540 사이의 어딘가에선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근 전체가 지지 영역이니까요. 반대로 여기가 뚫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서 이전 저항선이었던 470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600을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600과 540 사이에 어딘가에선가는 반등을 해서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가예요.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주가 차트를 보면서 1위 1비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내가 샀을 때랑 지금이랑 주가 외에 기업의 펀더멘털에 달라진 게 있나 체크를 해보세요.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파시면 되고, 달라진 게 없다면 내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올랐던 내렸던 그냥 홀드하면 됩니다. 왜냐면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변동이 심한 지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반등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말 동안은 주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